미레나와 카일리나는 피임도 왔다 잘 되고 맞아요. 막 99.8% 피임되고 막 생리통도 줄여주고 생리량도 줄여주고 뭐 이런 식이라면 정말 부작용은 하나도 없는 건가? 지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부작용 얘기 들었다 이렇게 또 웅성웅성 되고 계실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주변에서 미레나 장점보다는 부작용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잘 넣은 분들은 그걸 내가 동네방네 소문을 안 내기 내 때문에 말이 그 말이야. 이제 유튜브가 맞아. 이제는 하니까 이제 미래나 후기 이런 거나 출산 후기 올라오지만 광고하지 않죠. 제일 많이 컴플레인 한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부정출혈과 체중 증가거든요. 저희 병원이 카일리나를 워낙 많이 하니까 건수가 많아지니까 부작용을 겪는 환자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카일리나도 사실 체중 증가가 정말 적다고 돼 있기는 해요. 구리루프하고 쌤쌤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호르몬 때문에 살찌는 건 없다고 돼 있기는 한데 카일리나 하고 난 뒤에도 나는 살이 조금 쪘어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거든. 정말 드물게. 호르몬이 실제 내 몸에 들어갔을 때 그 몸을 호르몬을 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용량이 같아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출혈은 사실 좀 기다리면 좋아지는 경우가 맞아요. 많고 초반 90일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흔하다고 돼 있기는 해요. 정 힘드시면 역설적이긴 하지만 미레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피임약을 먹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 네. 출혈을 멈추게 하려고. 그 피임약은 지혈 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출혈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서 미레나나 카일리나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미레나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면 미레나를 한 다음에 부정출혈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각오는 했었는데 나오는구나. 그냥 언제까지 나오는지 볼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좋아져요. 신세계가 펼쳐지죠. 그 다음에 맨날 나한테 얘기하잖아. 언니 왜 안 해? 진짜 좋아. 이 진짜 편한 게 양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고 통증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면 다. 맞아. 네, 뭐 이거 그래, 진짜. 너무 편해요. 그러면 너무 다음에 편하고 카일리나로 바꾸실 안 계획은 바꿀 없으시겠네요? 건데요. 그냥 일단 웬만하면 미레나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둘째 낳고 살이 너무 안 빠져서 혹시나 살이 찔까봐 그렇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할 술을. 그게 없으니 술도 줄이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카일리나를 요새 시술하다 보니까 카일리나는 해보고 싶어요. 약간 확실히 좀 덜 해요. 그런 게. 지금 저는 이제 피임약 먹다 끊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카일리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카일리나 용량이 미레나의 한 2년 반에서 한 3년쯤 됐을 때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카일리나도 넣어놓으면 생리량이 좀 줄고 생리통도 줄어요. 근데 미레나만큼 이제 그런 의학적으로 어떤 입증이 된 맞아요. 효과를 보이진 않으니 이제 카일리나는 피임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시술을 해보면 카일리나 한 환자들도 생리통 줄고 생리량도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호르몬 때문에 겪는 부작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니까 니즈가 있는 거죠. 낮은 용량으로 최상의 피임을 하면 좋은 좋은 거기는 거죠. 하니까. 근데 이렇게 권쌤처럼 미레나가 효과가 있는 사람이 굳이 비급여로 카일리나를 그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넣다가 자궁이 뚫릴까봐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한 1000번에 한 번 정도 음. 있긴 있는데 이 실력 잘 하시면 실력 좋으신 분들이 잘 하시면 문제 없고 그 초음파로 확인하면 위치가 딱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 없는데 네, 출산하고 나면 자궁이 늘어났다가 작아지잖아요. 출산하고 바로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빨리 했을 경우에 이게 일정 기간 6주는 지난 다음에 하라고 돼 있는데 그보다 좀 빠른 시기에 했을 경우는 자궁이 아직은 탄탄하게 뭉쳐진 상태가 아니니까 좀 천공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요. 한 논문에서 봤는데 천공된 사례들이 출산 직후 환자들한테 이제 바로 넣었을 때 뚫린 케이스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루프를 하고 있으면 골반 내 감염, 뭐 이런 지렴이라든지 염증이 잘 생긴다던데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신 시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안전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콘돔을 안 사용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지렴이나 이런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순수하게 그 시술 하나 때문에 내가 그런 골반 감염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모르고 맞아요. 이제 시술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루프를 넣으면 맞아요. 어쨌든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궁에 임신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궁에 임신이 많아지나요?
이게 많아진다 그 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일단은 임신율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임신이 될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만 비교를 해보면 자궁 강내 임신보다는 자궁의 임신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얘긴데요. 정말 세 발의 피 정도? 그쵸. 왜냐면 애초에 임신 자체가 안 되니까. 그쵸. 미레나 때문에 자궁의 임신이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딱 네, 설명할 그건 수는 아닌 것 없을 같아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출산을 아직 안 했는데 미레나를 하면 나중에 임신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카일리나를 했는데 뭐 나중에 내가 난임이 되면 어떡하냐. 이 고민을 제일 많이 맞아요.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생리도 뭐 정확하게 하고 예를 들어 내가 30살에 미레나를 하고 5년 있다가 미레나를 뺐어요. 35이잖아요. 그럼 일단 내 가입력 자체가 그쵸. 떨어지죠. 이게 미레나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나이가 그렇기 드니까. 때문에. 여자 나이가 사실 깡패라고 맞아요. 저희가 나이가 맨날 엄청나면 얘기하니까 진짜. 그쵸. 캐나다 소아과 학회에서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제일 추천해줄 수 있는 피임법 중에 하나가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정서에서 피임 기구를 맞아요. 넣어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제 환자 중에는 22살 정도 되셨는데 뭐 미레나 체인지하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생리통이 너무 체인지. 심하니까. 미레나 체인지. 체인지. 그러니까 이미 5년을 5년이 쓴 넘은 5년 그렇죠. 전에.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거 어떻게 그 나이 때 어떻게 알고 넣었냐니까 아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하니까 엄마가 데리고 가서 저는 되게 현명하다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뭐 피임약을 먹이는 것보다는 사실 맞아요. 미레나를 그게 하면 오히려 더 아예 좋을 것 무월경이 같아요. 되는 네. 경우도 이뻐지는 있으니까 출산이나 아니면 나이에 의해서 이 시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결정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수면 마취 하는 거를 의사들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자궁 내 피임 장치 할 때 맞아요. 근데 가끔 진짜 환자가 넘어갈 것처럼 아파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럼 저는 사실 해줄 걸이라는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시면 그 담당 선생님한테 나는 겁이 너무 많으니까 수면 마취 꼭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환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왜 생리량이 많으신 분들은 울컥하고 덩어리 맞아요. 나오면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네,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될까요? 이거 배출되는 그 비율이 3년간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10명 중에 1명. 제 생각에 넣는 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아무 때나 사실은 넣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보통 생리 끝나고 넣게 되면은 그래도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생리할 때 뭐 별로 빠질 위험성이 적긴 한데 다음 생리 직전에 만약에 넣게 된다 그러면은 좀 같이 빠져나갈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리 끝난 직후나 아니면 생리량이 좀 적어졌을 때 생리 시작일로부터 한 4, 5일 정도 됐을 때 이 시술을 하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임신이 아닌 걸 확인하고 맞아요. 넣는다는 거. 네, 그리고 자궁 경부가 살짝 열려 있어서 덜 아파요. 생리하고 생리 한 맞아요. 중간에 이렇게 맞아요. 넣으면 이렇게 확실히. 드드득하는 느낌이 또 나기 때문에 추 선생님은 또 못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약간 이게 자궁을 잡아가지고 맞아요. 시술한다고 당기면 약간 내가 밑이 빠지는 느낌이 막 되게 들어. 맞아. 아 어떡하지? 맞아. 그래서 맨날 아, 죄송해요 어떡하지? 아파요 이러고 넣는데 사실 잡을 때마다 기억이 나. 아유 그때 진짜. 기억이 나서 아유. 잡을 때랑 이거 넣을 때 아 이거 그 느낌인데 이러면서 맞아, 맞아. 느낌이 나서 그래도 넣고 나면 훨씬 좋으니까. 맞아요. 신세계가 온다잖아. 그냥 100%는 아닙니다. 혹시나 이게 안 맞을 약간 수도 오해 있어. 있을 안 맞을 때가 수도 있어. 그리고 생리통이 심한 분들 보면 자궁 성근증이나 자궁 근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공간 자체가 조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 미레나가 들어갔는데 제대로 딱 날개를 맞아. 펴지 이렇게 못하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찌그러져서 다시 맞아. 나오는 거는 그런 맞아.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약을 쓰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뭐 아프고 염증이 있고 피나고 효과 없는 거는 모든 치료 시술에 다 맞아. 있는 기본이죠. 거였어요. 케바케, 사바사, 복불복. 한 번 빠져나온 분들이 다음에 또 빠져나올 가능성이 또 네, 높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애초에 피임약을 좀 먹어서 맞아.
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넣는 그런 방법을 피임약이나 아니면 배에 맞는 주사 있잖아요. 루플린 맞아요. 같은 그런 폐경을 주사. 만들어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주사 몇 달 맞고 생리를 미레나는 줄인 다음에 맞아. 자궁 내 호르몬 피임 장치 미레나나 카일리나를 하면 안 되는 환자들도 있나요? 웬만하면 다 해도 돼요. 안 된다고 돼 있는 게 뭐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지만 내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산부인과 선생님께 꼭 그 질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해도 되는지 맞아요. 적응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피임법이라는 거 잘 들어가서 자리만 잘 잡으면 먹는 맞아요. 피임약보다 훨씬 더 편하고 편하죠. 까먹고 있으면 되니까. 맞아요. 처음에 딱 몇 달만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 버티면 웬만하면 이제 그 후로는 정말 편해지니까. 맞아요. 요거 때문에 관계를 하다가 꼬무룩해질 때가 있다고 그 얘기 못 들어봤나요? 나만 듣고 있나? 아 왜냐면 이 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계를 할 때 이렇게 이게 약간 낚싯줄 같은 맞아요. 텐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팍 찌르면 되게 아플 수 있거든요. 길게 잘라야 되는데 너무 짧게 자르면 맞아요. 찔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짧은 머리가 더 이렇게 맞아요.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그 짧게 자르려면 아예 자궁 경부 안쪽에서 짧게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뺄 때 맞아요. 또 시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길게 자른 다음에 안으로 말아서 넣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걔가 낚싯줄 같으니까 탱겨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말아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나의 아예 걸리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짧게 자르신 다음에 뺄 때 의사한테 짧게 잘랐소 하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보는 의사가 당황하지 않고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아니면 나는 뺄 때 그렇게 고생하기 싫다 하면 길게 잘라서 맞아요. 넣고 나서 그러니까 첫 1주 정도야 이게 뾰족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시간 지나면 이게 자궁 휘져요. 휘어서 알아서 자궁 경부 모양대로 이렇게 좀 맞아요.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네, 많아서 맞아요. 대개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뇨기과 선생님 드디어 나오시나요? 나가잖아요. 피임 실패율이 0.1%인가? 그렇죠. 그랬던 거 같아요. 이게 영점 우리 산부인과 책에는 네. 0.15%. 만약에 남편분이 막 극구 수술하기 싫다 하면 또 여자분이 미레나를 하는 맞아요. 방법도 있고요. 정관, 난관 묶는 거 자체랑 비슷하다 이 음. 정도로 돼 있는데 난관 수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수술 하다가 제왕절개 하다가도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가역적이라는 거. 정관수술, 난관수술 두 개 다 애를 가지려면 시험관을 해야 되는 그쵸. 수준이 돼버리잖아요.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을 수도 있고 재혼을 맞아요. 해서 이 남자 말고 저 남자 애를 가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팔관 묶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텐데 비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맞아요. 거. 미레나와 카일리나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많이 한다. 생리통이나 생리양을 줄여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살찌거나 부정출혈 같은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 안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이렇게 잘라놔도 사실 걸리적거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길게 잘라 안 닿는 그런 사람들 네. 오버를 위해서 사과드릴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